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그 5가지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비틀면 이게 맞고요. 저렇게 비틀면 또 이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할게요.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성공하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나는 왜 성공하고 싶은지. 보통 성공하기 위한 동기가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시작 캠퍼스도 하고 시작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물어보거든요.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개 10명 중에 3명은 이렇게 대답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재단을 만들고 기부도 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곧이어서 묻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나요? 괜찮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대답을 잘 못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면 뭐 자기 가족도 챙겨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그럼 제가 또 묻죠. 도대체 속마음은 뭐냐는 거죠. 속마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명령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존경받고 있을 것이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걸 또다시 뒤집으면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바꾸거나 도울 생각이 없다라고 확언한 거랑 똑같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이 말은 그 동기가 성공하기 위한 동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최초 동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시간 확보가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시간 확보가 되려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사를 그만둬도 충족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존이 가능한 돈을 먼저 번다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뭘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게 왜 성공하기 위한 동기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테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싶지? 라고 물었을 때 피라미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라미드 바깥으로 꺼내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성공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기 위한 동기가 뭔지 말이에요. 또 볼까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내부 또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학력, 집안, 재능,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운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아니면 타이밍이 참 좋았다고. 그것도 운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정말로 뭐 시기가 좋아서 뭔가 상승자를 만나서 뭐 돈을 번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면 사실은 웃긴 이야기죠. 왜냐면 시기와 상관없이 돈을 계속 불려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학력, 집안, 재능, 운 이런 것들은 성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요. 편견이나 두려움이나 왜곡 이런 거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책 속에서 만났던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학력 집안 재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대한 통찰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고로 성공하려면 성공의 이유를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요. 외부 세상에서 찾아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미 안경을 쓰고 있다 라고 정의하시면 100%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은 그 안경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저 같은 경우도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 이제는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말이죠. 그때 아, 나도 나만의 통찰력 안경을 이제는 갖게 되었구나. 그 통찰력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행복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표 없이 해야 될 일들만 다이어리에 가득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써요. 그곳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로 가득해요. 이걸 능률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 믿는 거거든요. 매주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전력을 막 기울이는 거죠. 부자들은요,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안 써요. 대신에 스케치북이나 아이디어 노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플래너를 쓸까요? 다이어리가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스케치북은 엄청 많죠. 지금 제 창고에도 스케치북이 50개 있거든요. 그리고 제 방에 가면 모든 서랍에 스케치북이 꽉 차 있어요. 이미 다 쓴 스케치북 하고 새 스케치북.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4m짜리 화이트보드가 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셨던 회장님도요. 모든 공간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목표 없이 해야 될 일들로 다이어리에 가득 채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부자유인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대중들은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부자유인이 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공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자유인이 되려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더 버는 어떤 자영업자나 그런 부자유인을 선택해요. 아니면 보다 우수한 부자유인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훌륭한 은행원이 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실무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뭐 전표 기입하는 방법, 뭐 지점 간 계정 처리하는 방법, 돈의 흐름 체크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죠. 한 10년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케팅 부서를 옮기면요. 어떻게 되죠? 10년 동안 배운 그 은행 업무는 거의 쓸모없게 돼요.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이죠. 근데 자유인은 어떠냐면 일을 옮기더라도요.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존재해요. 새로운 기회와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는 시간하고 돈을 일단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이게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핵심이 되는 코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바꿔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유인은 스스로를 자꾸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일상적인 일 처리한다고 시간을 다 쓰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계획을 짜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자유인과 자유인을 생각할 때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을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요. 같은 나이인데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과 1년에 5억을 버는 사람과 50억을 버는 사람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이가 재능의 차이일까요? 보통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노력의 차이일까요? 노력은 사실 누구나 다 하죠. 노력한다고 사실 누구나 성공하진 않을 거예요. 뭐 시스템, 뭐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작 지점에는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최소 1년에 5억을 버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5억이 50억이 되려면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법칙은 꼭 통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한번 다시 요약해 볼까요? 자, 성공하기 위한 동기가 모호하면 안 된다. 성공하기 위한 최초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근원지가, 성공의 이유가 그 사람의 내부나 주변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 그 세상의 본질을 이해한 그 눈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목표를 세우죠. 근데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할 일들만 자꾸 추가해서 넣어요. 이것도 공부해야지, 저것도 공부해야지, 법인 공부해야 되지, 부동산 공부해야지, 주식 공부해야지. 뭐 하다 보면 목표는 없어. 그냥 해야 될 일들만 가득해.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 생각해내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는요. 그런 일을 해 나갈 때요. 부자유인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1년에 5천만 원, 5억, 50억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했죠? 남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시스템으로 그 파일을 키워야 된다. 이 5가지를 아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부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요.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아니면 조금 충격적이었다면 꼭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된 이 혼다 켄 씨가 쓴 책이에요. 돈과 인생의 비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트레이너 랭군이었습니다. 오늘도 피스!